우리 코즈부 대박 포인트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에 플러스를 더해드릴 수 있게 간단한 종목 상담부터 오늘 증시를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교육과 또 연초에 상승 가능성이 높았던 이 유망 히든 종목까지 준비를 했으니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고 또 노란톡방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준비되어 있는데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이 QR코드에 스캔만 하신다면 제 노란톡방에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또 오픈 채팅방 입장하셔서 이 돋보기란에 임의정 이렇게 세 글자만 입력하셔도 저와 함께 수익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에 들고 왔었던 히든 종목의 수익률 리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제가 수익률 리뷰할 종목은 HK 이노엔이고요. 이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또 지난달 말에 진입을 했었다가 바로 또 단기간에 수익이 나서 제가 청산을 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다들 아시는 이 숙취 해소제의 컨디션을 개발한 업체이고요. 컨디션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 이 아이스티라는 제품을 출시를 했는데요. 아이스티가 제로 칼로리 다이어트 제품으로 이제 복숭아 맛 이렇게 녹차 맛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의 음료를 출시를 해서 이 분야에서도 상당하게 매출액 올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 이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또 제약 이쪽으로 또 세마가 돌면서 이 종목도 지금 지난 7월에 한번 저점을 확인을 했었죠. 지난 7월 7일에 27,900원이라는 가격대를 형성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반등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 매물 구간을 돌파하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났던 종목이고요. 오늘도 또 강한 상승세 나타내줬기 때문에 제가 아직 1차 매도만 한 상황이고요. 아직 절반은 보유 중이기 때문에 함께 또 늦게라도 입장하셔도 충분히 또 2차 목표가까지 수익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올해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도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이제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거라고 증권가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증권가 호평 리포트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추가적인 업사이드 열려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이 종목에서 이제 K캡이라는 매출 분야에서도 좀 긍정적인 실적이 나타났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이 K캡이 중국의 로열티 매출이 본격화되면서 이 기업의 성장세에 함께 추가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늘어날 수 있게 작용을 할 것 같고요. 이 K캡이 위식도 역류 질환의 신약인데요. 페루 품목에서 이제 허가를 획득한 상황입니다. 이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로 올해 상반기에도 매출 1위를 기록을 했었고요. 이 가파른 성장세를 하반기까지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지난 2022년부터 이 소화성 궤양용제 시장에서 이 HK 이노엔이 1위 자리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제 진출을 했기 때문에 국내외로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또 K캡이 이제 글로벌적으로도 이제 분야를 확장했기 때문에 제품명 테자라는 제품이 이번 달에 인도네시아에까지 출시를 했습니다. 지난 5월에도 멕시코에 이 K캡을 출시한 바 있기 때문에 K캡의 제품명을 변경해서 이렇게 다양한 국가로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주력 제품들 봤을 때는 굉장히 유명한 제품들이 많습니다. 이 숙취 해소제 또 그리고 이 아이스티 칼로리뿐만 아니라 선케어 제품 또 다이어트 제품까지 꾸준하게 판매량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HK 이노엔의 주가 흐름 봤을 때도 지난 7월 7일에 이제 저점을 확인을 하고 또 강한 반등세 지속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이동 평균선이 우상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기도 하고 또 전 고점을 봤을 때 1월 19일에 42,000원을 돌파해 줬습니다. 지금 42,000원 구간까지 아직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거래량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외인 기관 수급도 제가 항상 강조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도 큰 폭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매집을 하면서 이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도 또 시장에서 크게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2분기에 잠정 실적까지 발표를 했었는데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전 분기 대비해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바로 어제 발표가 됐었는데 매출액이 10% 넘게 그리고 영업이익은 171% 넘게 상승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K캡뿐만 아니라 중국
분야에서도 판매량 늘어나고 있고 또 유럽 시장에까지 진출한 만큼 하반기에도 가파른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됩니다. 이 HK이노엔 제가 1차 매도만 한 상황이고요. 아직 절반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또 노란독방 입장하시면 저와 함께 수익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으니까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이 QR코드 스캔하시고 제 노란독방 입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또 리뷰할 종목 마음 AI인데요. 마음 AI 같은 경우에는 또 종목명에도 나와 있듯이 AI, 인공지능 관련주입니다. 최근에 인공지능 관련주 또 챗 GPT 관련주들 다시 한번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 마음 AI 같은 경우에도 연초에 굉장히 강한 움직임 나타났던 종목이고요. 지금 상반기 중순에는 조금 AI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이 쉬어가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기분 좋은 상승세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음 AI도 제가 단기간에 수익을 실현을 했던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챗 GPT 관련해서 이슈도 발생을 했었고 그리고 또 개별 이슈까지 살아있는 종목입니다. 마음 AI가 아모레 퍼시픽을 상대로 20억 원 규모의 AI 전략 파트너십 3차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를 했었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번 달에 굉장히 강한 이슈인데 이거는 네이버의 하이버 클로바 X 공개 이슈입니다. 최근에 이번 달에 이 AI 테마를 움직이게 했던 이 이슈가 바로 이 네이버 관련된 하이퍼 클로바 기대감 때문이고요. 이번 달에 이 네이버의 하이버 클로바 X 공개가 된 이후에 또 다시 한번 AI 관련주들 크게 시세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 AI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1,500억 원이 조금 넘는 규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겁지 않은 종목이고요. 그래서 챗 GPT 관련주들 상승세 나타낼 때 이 종목도 변동성을 굉장히 크게 키우면서 움직여줬던 업체입니다. 마음 AI가 음성 인식과 또 얼굴 인식 그리고 자연어 처리를 이 AI 서비스 관련해서 이제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챗봇 구축, 또 AI 휴먼 서비스 제공까지 이렇게 플랫폼 통해서 통합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스톱 AI 플랫폼이라는 마음 AI 2 버전을 최근에 공개를 했었는데 이 플랫폼 관련해서도 매출액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정부에서 이 초거대 인공지능의 생태계 구축을 선정을 했었는데 그 선정한 기업 중에서 마음 AI가 속해 있었던 점도 긍정적으로 보여졌습니다. 이 원스톱 플랫폼에서 언어 모델을 통한 서비스 품질 개선 기능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품질이 이제 개선되다 보니까 시간 절감 효과까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시장이 연초에도 굉장히 핫했지만 향후 성장 기대감이 지속이 되면서 주가가 미리 움직여줬던 거고요. 아직까지 이 성장 기대감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향후에도 움직일 수 있는 테마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또 AI 챗봇 관련주들 움직임 나오고 있는 만큼 미리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스톱 플랫폼 통해서 여행 가이드 역할도 하고 있고 그리고 동시 통역, 또 메뉴 추천까지 해주고 있고요. 또 시나리오 작가 역할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사람에게 또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용 GPT로도 활용을 하면서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모르는 사람도 마음 AI 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점이 또 굉장히 이용자 늘려가고 있는 부분에서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지금 마음 AI 차트 흐름 봤을 때 지난 7월 10일에 한번 저점을 확인을 했는데 이게 단기 저점이고요. 보시면 박스권 내의 움직임이었던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에 21,450원이라는 저가를 형성을 했다가 한 번 반등이 나왔죠. 한 번 약 2주가량 반등을 했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고 이제 4거래일 연속으로 다시 강한 슈팅이 나타나줬던 종목입니다. 지난 차트 패턴 봤을 때도 지금 4월 27일에 고점을 형성을 했지만 이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한 번 똑같이 조정을 받았고요. 조정받은 이후에 다시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이렇게 지금 차트 흐름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반등 구간이 나와서 제가 2차 목표가까지 청산을 했고요. 지금 2차 목표가 도달을 하고 다시 오늘도 마음 AI가 크게 조정을 받았어요. 오늘 국내 시장에서 이제 2차 전지 그리고 코로나19 관련주로 수급이 몰리면서 AI 챗봇, 로봇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고요. 이 마음 AI 같은 경우에도 오늘 또 크게 6% 넘게 빠졌었기 때문에 이 종목 이제 단기 저점까지 다시 내려올 확률이 크고요. 다시 내려왔을 때는
제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구간으로 보고 노란톡방 안에서 재공략할 수 있는 타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이 QR코드에 스캔만 하신다면 제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QR코드 방법 말고도 오픈 채팅방 입장하셔서요. 돋보기에 임의정 이렇게 제 이름 검색해 주시면 노란톡방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 AI 이제 반등 구간에 진입했다가 다시 조정받고 있고요. 충분히 재공략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이어서 수익률 리뷰할 종목은 현대코퍼레이션입니다. 이 현대코퍼레이션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이고요. 우크라 재건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이제 다수의 기업이 우크라 재건 사업에 참여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움직임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요.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3천억 원 넘는 규모입니다. 종합무역업체이기도 하고 또 승용차 부품이나 기계 선박 분야에서 이 매출액 견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2분기에도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증가할 거라는 예상치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증권가에서 추정하고 있는 이 추정치로는 매출액 1조 5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40억 원 정도로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승용차 부품 분야에서 호조가 정말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난해에 부진했었던 이 상용 에너지 분야에서도 양호한 실적이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현대코퍼레이션 지난 2분기 실적도 긍정적으로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3분기, 4분기 이렇게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실적 호조세 이어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자동차 수요가 개선이 되면서 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철강 분야에서도 지난 공급 부족 영향을 받으면서 이 초과 수요가 매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주요 철강사들도 감산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이 미주와 유럽 지역에서 계약이 꾸준하게 발생했습니다. 석유화학 분야에서도 발전사의 연료 매출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 현대코퍼레이션의 장기적인 성장성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2분기 실적 통해서 현대코퍼레이션 다시 한번 주가 움직임 나타나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국제유가 차트 흐름 봤을 때도 유가가 지금 다시 반등 구간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 반등 통한 해외 자원 개발의 배당 수익금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대코퍼레이션의 주가 차트 흐름 봤을 때 그냥 보기만 해도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6월 말까지는 주가가 계속해서 박스권에서 횡보 흐름이 나타냈다가 이제 6월 말을 기점으로 지금 우상향 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 말부터 지금 8월 달까지 주가 추이가 계속 상향 추세를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 거래가 굉장히 쌓인 구간에서도 이 돌파가 나와줬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구간은 이미 지나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최근에 조금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 박스권 상단 위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상승세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반등 구간이 나타났을 때 거래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래량 늘어나고 주가 우상향 추세도 가리키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봤을 때도 이 거래량이 증가하는 시점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인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인 기관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또 거래량도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주가도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제가 이 현대코퍼레이션 아직 1차 매도만 한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이다 보니까 이렇게 움직임이 조금 나타났지만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코퍼레이션 2차 목표가까지 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함께 수익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이 종목은 변압기 관련주이고요. 변압기 테마도 올해 상반기에 강한 움직임이 나타나줬던 섹터이고요. 이 HD 현대일렉트릭의 경우에는 변압기 테마 내에서도 대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관련주들에 비해서도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의 실적 봤을 때 실적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타났고요. 지난 2분기에 매출액이 6,400억 원을 돌파했고 또 영업이익도 580억 원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분기와 비교를 했을 때 매출액은 20%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116% 넘는 증가세 나타내졌고요. 이런 성장의 배경으로는 글로벌 전력기기 발주 증가가 있었습니다. 제품군별로 매출액이 늘어나면서 고른 성장세를 갖춘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변압기 대장주인 만큼 이 변압기 그리고 고압 차단기의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36% 넘게 증가하면서 이 호실적 견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전기기기뿐만 아니라 회전기기나 배전기기 매출도 이 중동 그리고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각각 14% 그리고 6%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변압기의 수주 전략 그리고 회전기 또 배전반 원가 개선 효과로 올해 하반기까지 이 실적 호조 이어가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수주 증가에 힘입어서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수주 늘어나고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까지 모두 증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변압기 수요 자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력기기 테마가 우리 시장에서 이미 강한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북미 시장에서도 이 변압기 물량이 이미 좀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고 또 유럽을 중심으로 이제 시장의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중장기로 봤을 때도 성장 동력 충분히 움직여줄 것 같고요. 이 전력망 구축 수요가 꾸준하게 늘어나면서 안정적인 실적 이어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HD 현대일렉트릭의 차트 흐름 봤을 때도 앞서 보여드렸던 이 현대코퍼레이션 차트 추세와 굉장히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보시면 지금 6월 중순까지는 박스권 내에서 등락을 반복을 하다가 이날을 기점으로 지금 주가가 계속 우상향 추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지금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실리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 또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도 정말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현대코퍼레이션과 HD 현대일렉트릭의 경우에는 또 방송 히든 종목으로 같은 날 챙겨왔었고요. 그래서 단기간에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수익이 났기 때문에 1차 매도만 한 상황입니다. 여전히 이 종목도 2차 목표가까지는 아직 갈 길이 너무 멀었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제라도 입장하셔서 2차 목표가까지 함께 수익 챙겨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원준인데요. 원준은 2차전지 관련주예요. 2차전지 관련주인데 최근에 2차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수급이 몰리기도 했었고 움직임이 또 강하게 나타나면서 우리 시장 주도 섹터로도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준도 2차전지 관련주인 만큼 또 동반 성장세 나타내줬던 종목이고요. 최근에 이 2차전지 관련해서 포스코 그룹주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또 강세 나타내줬었고요. 지금 시장에서 포스코, 에코프로 그리고 LS 이 세 그룹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성장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원준이 그 그룹주들 중에서도 포스코 그룹주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도 포스코 퓨처엠이 가장 큰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규 소재의 공장 착공이 원준의 장비 수주 증가로 이어지면서 포스코 그룹주들 강한 상승세 나타냈을 때 원준도 이렇게 굉장히 강한 이날 슈팅이 나타났었고요. 이렇게 윗꼬리가 강하게 달렸다는 거는 이제 이 부분에서 투자자들이 고점이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이제 매도를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매도한 흔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매도했지만 매수한 투자자들도 같이 이렇게 실리면서 주가가 이 정도 부분에서 마감을 했었고요. 윗꼬리 달면서 빠졌지만 그래도 성장성 충분한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3일 내로 윗꼬리 달았던 부분까지 올라가준 종목입니다. 2차전지 관련된 장비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공정설비, 엔지니어링까지 개발하고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양극재 분야에서 국내외로 증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수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데 앞서 언급드렸던 이 포스코 퓨처엠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들을 핵심 고객사로 확보를 한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시장 점유율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수주도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 같은데요. 내년 수주의 경우에는 약 3천억 원 가까이 늘어날 거라는 전망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연간 기준으로 올해 봤을 때 매출액 672% 그리고 영업이익은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원준의 경우에는 제가 지난 5월에 매수했던 종목으로 좀 계속
횡보를 하다가 드디어 슈팅이 나타났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종목들 중에서도 또 장기간 보유했던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주가가 박스권 내에서 횡보한 흐름이 나타나고요. 이 박스권에서 상단과 이 하단을 이렇게 반복하면서 움직임이 천천히 나타나다가 이제 2차 전지 섹터로 수급이 몰리고 또 관련주들의 강세 나타나주면서 이 원준도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5거래일 연속으로 이렇게 슈팅이 나타났던 종목이고요.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장비 관련주는 이렇게 조정받은 다음에도 3거래일 만에 다시 이 반등했던 이 고가 부분까지 올라가 준 만큼 수급이 다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2차 전지 관련주는 필수로 한 개 정도는 담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원준 우선은 제가 2차 목표가까지 도달을 해서 제외를 했었는데, 제가 오늘 또 히든 종목으로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챙겨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이 히든 종목 2차 전지 테마 내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함께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2차 전지 관련주 포트폴리오에 담아가셨으면 좋겠고요. 함께 또 수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수익 리뷰할 종목은 기가비스입니다. 이 기가비스 같은 경우에는 또 IT 기기, 반도체 관련주에 속해 있는데요. 이 IT 기기의 제품, 기술력 이미 입증을 받은 종목이고요. 또 반도체 테마 내에서도 이제 IT 부품 기기 이 분야에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기술력을 이미 입증한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또 박스권 상단 돌파해 주면서 추가적인 시세가 나타나준 종목이고요. 보시면 이 박스권 내에서 지금 계속해서 횡보를 하다가 10만 원 구간을 돌파해 주면서 추가적인 슈팅이 나타나 줬습니다. 이렇게 라운드 피겨라는 이 가격대가 변화하는 구간에서 이제 다시 한번 시세가 나타난 종목이고요. 그래서 제가 진입했던 가격대가 9만 원 부근이었거든요. 이 9만 원 부근에서 이 10만 원 가격대를 돌파해 주면서 이 기가비스도 더 강한 상승세가 나타났던 종목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빅테크 관련주들이 2분기 실적, 미국에서 2분기 실적이 조금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조금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럼에도 2차 전지 반도체 테마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봐야 하는 종목이고, 이 기가비스는 그 관련주들 중에서도 높은 기술력을 확보한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 반도체 기판의 내충을 검사하고 수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광학 검사 기술을 기반으로 이 내충 회로나 선폭을 검사하면서 수리까지 함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가비스에서 개발한 장비들이 주로 데이터 센터나 서버, 또 네트워크, 컴퓨터 이런 쪽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반도체 기판 검사에 적용이 되고 또 국내외로 이미 진출을 한 상황입니다. 대만이나 중국 그리고 일본뿐만 아니라 글로벌 주요 반도체 업체에 장비를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성장성이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도 진출을 해서 성장성 이어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높은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지속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이 늘어나면서 이 기가비스 기업 자체의 성장성도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장비 수요 또한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판의 면적이 굉장히 커지고 층수가 많아질수록 이 기가비스의 기판을 정말 필요로 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판 장비에 대한 니즈 또한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레이어 수 증가하면서 이 반도체 기판 관련한 수요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기가비스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1차 매도만 한 상황이고 절반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이 2차 목표가까지 함께 수익 실현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가깝게 가져다 대신다면 URL 링크가 하나 뜹니다. 이 링크 터치하시면 제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혹은 오픈 채팅방에 임의정 이렇게 세 글자만 검색하셔도 제 노란톡방 참여가 가능합니다. 제 노란톡방에서는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의 종목명과 매매 전략뿐만 아니라 또 장중에 이슈까지 함께 체크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보유 종목 리딩뿐만 아니라 또 개장 전에 매매가 가능한 이 단타 종목까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수요일에
가장 전에 KSP라는 종목을 또 노란톡방 안에서 추천을 해드렸었는데요. 이 종목이 장중에 28%까지 급등을 했었고요. 이렇게 또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제가 선정을 해서 개장 전에 단타로 진입이 가능하게 또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의 매매 전략뿐만 아니라 단타 매매 전략까지 함께 챙겨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수익률 리뷰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네, 수익률 현황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움직였던 테마들 중에 초전도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초전도체 테마는 지난주부터 굉장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섹터이고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초전도체가 특정 온도 이하에서 이 모든 전기 저항을 상실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초전도체로 인해서 또 이 구리 관련주들, 히토류 관련주들 동반 성장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연구진들이 초전도체 관련해서 이제 분석 결과를 내놓았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상온과 상압의 초전도체를 개발했다는 이 연구에 대해서 이제 해외 연구진들의 분석 결과까지 나타났고요. 이 초전도체의 구조를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한 결과 이 높은 온도에서도 초전도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로 이제 기존 초전도체들보다 높은 온도에서 전도성이 나타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의 연구소에서도 이론적으로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다양한 연구소에서 이 초전도체 관련해서 연구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의 연구실에서도 이 재현을 하는데 성공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었고요. 또 최근에 과기대에서도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서 이 초전도체 합성에 성공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이슈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 LS 그룹주들이 굉장히 상장세가 좋았고 그리고 서남 이런 종목들도 지금 상한가를 연속으로 달성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상온 초전도체 기대감은 정말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점이 이미 이 시장에서 이제 주목할 시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초전도체가 지금 우리 시장의 주도 섹터인 만큼 관련주 중에서도 제가 LS 일렉트릭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LS 일렉트릭 기업은 전력 시스템과 자동화 기기를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지금 또 2분기 실적 시즌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LS 일렉트릭의 2분기 매출액 36% 그리고 영업이익은 74%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전력 인프라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외형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국내 대기업의 미국 시설 투자 확대로 인해서 인프라 분야에서 해외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국내 대형 태양광 프로젝트와 또 한전 ESS 프로젝트에서도 매출액이 크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또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이번 달에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제약바이오 섹터가 지나가면 이 신재생 에너지 섹터로 또 수급이 몰릴 거라는 분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LS 일렉트릭이 신재생 에너지 시장 확대로 인해서 기기 수요 또한 개선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성장세 충분히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전기차 시장과 또 미국의 오일 업체까지 물량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안정적인 추세에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력기기 수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올해 하반기에는 이 국내 공기업의 물량까지 증가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신재생 분야에서도 태양광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중심의 신규 수주가 늘어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LS 그룹주들이 초전도체 테마에 묶여있기 때문에 최근에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세대 초전도 송전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기 때문에 이 LS 그룹주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초전도체 테마가 저번 주부터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이 LS 그룹주도 조금 더 조정받으면 다시 크게 시세에 나타낼 수 있는 만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음 이슈로는 요즘에 코로나 재확진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재확산세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테마도 이제 진단 키트 그리고 코로나19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세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 수가 5주 연속으로 증가했다라고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8월 중순으로 이제 확진자 수가 하루 평균 6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집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루에 최대 7만 6천 명까지 달성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7만 6천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 관련주들 또 오늘 강하게 상승세가 나타나줬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도 이번 달 중순에 이 확진자 규모가 이제 크게 늘어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중이용 시설과 또 대중교통 안에서 마스크 자율 착용을 권고한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식 속에서 어제 그리고 오늘 또 코로나19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줬고요. 특히 지노믹트리나 현대바이오, 휴마시스, 시젠 이런 종목들이 20% 넘게 이렇게 두 자릿수로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섹터 내에서도 JW 중해제약 소개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JW 중해제약 이 기업 자체도 또 개별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이고요. 또 코로나19 진단키트와 엮여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움직임이 굉장히 강한 상황입니다. JW 중해제약이 의약품과 영양수액제를 제조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또 고콜레스테롤 혈증 개량 신약의 리바로젯이 점유율이 확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리바로젯 관련된 매출액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리바로젯이 지난 2021년에 9월 출시가 됐고요. 순조롭게 이 점유율이 확대가 되면서 이 JW 중해제약의 성장성 이끌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바로젯의 올해 기준으로 매출액이 160억 원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리바로젯 통해서 고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JW 중해제약의 연간 기준 실적 봤을 때도 굉장히 크게 이 리바로젯 그리고 또 다른 치료제 햄리브라 이 두 가지 신약을 통해서 이제 연간 기준으로도 강한 실적 이어가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햄리브라 이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해 5월부터 이 중증 A형 혈우병 환자 대상의 햄리브라 급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급여를 결정을 했기 때문에 햄리브라의 처방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햄리브라 처방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연간 기준으로 매출액 150억 원 가까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아토피 후보 물질인 이 JW1601 이 후보 물질도 올해 하반기에 임상 2상 시험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임상 2상에서도 긍정적인 효능이 입증이 된다면 JW 중해제약의 주가 흐름도 크게 올라가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초기 파이프라인이 내년 IND 신청과 또 임상 개시까지 이뤄질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IND가 임상 시험의 인데 이 임상시험 계획이 이제 승인이 된다면 이 JW 중해제약도 추가적인 시세 형성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 12% 그리고 영업이익은 71% 이렇게 늘어나면서 장기적으로도 또 크게 주가 흐름이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8월 달에 이미 제약 바이오 쪽으로 또 코로나19 쪽으로 수급이 몰리고 있는 만큼 이 JW 중해제약 임상 2상 시험도 올해 하반기에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시세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JW 중해제약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업종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또 제가 지난 화요일 히든 종목으로 제약 바이오 관련주로 들고 왔었고요. 지금 오늘 이 두 종목 모두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줬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움직였던 테마가 코로나19 그리고 제약 바이오 쪽으로 또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었고요. 지금 이 제약 바이오가 이제 삼성 액티브 자산에서 운용사에서도 또 제약 바이오 관련된 ETF를 출시를 했기 때문에 이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 추가적인 시세 형성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제약 바이오 내에서도 이제
국내 제약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진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추가적으로 또 움직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먼저 스타메드라는 제약업체인데요. 이 스타메드가 오는 10월 1일에 이 스타메드 아메리카 브랜드로 미국 법인을 런칭할 예정입니다. 이 스타메드뿐만 아니라 또 다수의 국내 제약업체들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GC 녹집자의 경우에도 원역 결핍증 사용 제지, 이 미국 식품의약국 허가 심사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제약업체이고요. 국내 최대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시설까지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 종목의 연간 실적 전망치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었는데요. 매출액이 19% 그리고 영업이익이 4% 넘게 증가세 나타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뿐만 아니라 암 분자 진단 기업인 젠큐릭스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암 정복 프로젝트 캔서 문샷에 합류한다고 밝히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 방사성 의약품 전문기업 퓨처캠도 미국 FDA에 제출한 이 전립선암 신약 후보 물질의 임상 1상 결과에 대해서 최종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임상 2상까지 공식 게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이 제약 바이오 쪽으로도 수급 몰림 현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오늘 제가 또 GI 이노베이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또 노란톡방에 계신 시청자분들에게 이 GI 이노베이션 소개해드렸었고요. 이 GI 이노베이션이 지난주 화요일을 기점으로 수익률이 14% 넘게 올라가줬습니다. 지금 이만큼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섹터로 관심이 쏠리고 있고 수급도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GI 이노베이션의 업체가 바이오 신약을 전문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GI101이라는 후보 물질도 이번 10월에 ESMO를 통해서 임상 1상의 중간 결과 발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SITC라는 후보 물질 또한 이 G1-101 그리고 키트루다 병용의 중간 결과까지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후보 물질들이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알레르기 질환 치료제까지 임상 순항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HCC 제형의 GI102도 이번 달 8월부터 미국에 투약 개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치료 물질이 계속해서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고 또 하반기에 신약 개발사들의 주가가 추가적으로 반등할 거라는 전망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알레르기 치료제 또한 올해 내에 일본에 수출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본 제약사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 파이프라인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성장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치료제들뿐만 아니라 다른 파이프라인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중융합 면역 항암제 그리고 알레르기 치료제, 또 주요 파이프라인들이 임상 시험 단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 후속 파이프라인으로 개발하고 있는 이 GI104, GI108, 또 GI305까지 전임상 단계에 진입을 했고요. 그래서 이 결과 발표에 따라서 주가 추이도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8월 달에 계속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쉬어갈 때 제약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몰리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도 제약 바이오,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전반적으로 강한 시세가 나타나기도 했었고, 이렇게 시총이 좀 더 가벼운 종목들은 두 자릿수로 올라가는 흐름 나타내고 있는 만큼 제약바이오 관련주 중에서 GI 이노베이션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제 노란독방 안에 포트폴리오 중에서 지난 화요일 방송 히든 종목, 바이오 종목 2개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약 수익권에 해당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시세 나타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함께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는데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이 QR코드 화면에 가깝게 가져다 대시면요. URL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URL 링크 터치하시면 제 노란독방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혹은 오픈 채팅방 들어가셔서요. 이 검색란에 임의정 이렇게 검색만 해주셔도 저와 함께 수익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틀 전에도 제가 단타 종목 개장 전에 소개를 해드렸었고 매주마다 이렇게
한 3일 이상 단타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방송 히든 종목뿐만 아니라 매매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까지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 노란독방 안에서 광고 메시지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제가 또 방 이동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플러스 레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플러스 레슨 주제로는 시가총액에 대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종목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를 설명해 드릴 때 시가총액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가총액이 기업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만 원에 거래되는 기업이 5천 원짜리보다 이제 기업이 더 성장성이 좋다고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 주가가 상승한다는 점이 가격이 오르는 단지 그 이유뿐만 아니라 기업의 가치까지 함께 상승하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관심과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게 시가총액이고요.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기업의 발행 주식 곱하기 주식시장의 가격입니다. 그런데 시가가 굉장히 계속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의 가격은 증권거래소 기준으로 종가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발행한 이 총 주식 수와 시장 가격, 시가를 합한 게 시가총액이고요. 또 이 해당 기업의 검색만으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계산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시가총액으로 경쟁사를 함께 비교를 할 수가 있고요. 적절한 투자 의사결정까지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가격과 비교를 했을 때 시가총액 변화를 확인하는 습관이 투자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보여지고요. 이 시장에서 기업이 얼만큼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이 시가총액 통해서 확인하시면 더 큰 수익률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가총액이 보통 1,000억 원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또 어려우실 수가 있고요. 보통 1,000억 원이 넘어갈 경우에는 또 안전하게 변동성도 줄어들고 그래서 1,000억 원 경우에는 또 호재가 나타나면 그래도 크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호재에 따라서 주가도 두 자릿수로 급등하는 경향이 있고요. 좀 더 1조 원 이렇게 넘어갈 경우에는 주가 변동성도 적다는 점도 유의하시고 투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플러스 레슨 시가총액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럼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 임플란트 관련주로 준비를 해봤고요. 치과용 의료기기 장비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최근에 중국 정부에서 VBP 시행에 나섰기 때문에 임플란트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치과용 장비를 턴키형대로 공급이 가능한 업체인데 이 국내에서 유일한 기술력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지털 덴탈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 종목도 동반 성장세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서도 매출액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올해에 지난해보다 매출액 38% 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영업이익도 94% 넘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진단과 설계 그리고 치과 전 치료 과정에 대한 디지털 덴티스트리 풀 라인업을 구축한 회사이고요. 이 솔루션 하나만으로도 하루 만에 상담부터 치료까지 가능해서 지속적으로 성장세 나타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또 자회사가 있는데 이 자회사가 3D 구강 스캐너 기업이에요. 이 자회사를 통해서 이 종목이 갖고 있었던 대표적인 디지털 시스템과 이 자회사의 시스템이 합쳐져서 이제 풀 라인업이 구축이 된 건데요. 자회사가 갖고 있었던 이 3D 구강 스캐너 그리고 치과용 밀리머신 추가가 되었고 이 종목이 갖고 있었던 이 3D CBCT 그리고 CAD, 3D 프린터 이런 덴탈 장비들이 이제 합쳐지면서 이 종목의 연간 기준의 수익률도 굉장히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박스권 내에서 횡보하는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면 지난 2월 10일에 최저점인 23,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23,000원 부근에서 주가가
횡보하다가 이제 2월을 기점으로 이렇게 우상향해졌고요. 지금 4월부터는 계속해서 이 박스권 내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박스권 내에서 주가가 계속해서 상단과 하단을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제약 바이오 쪽으로 수급 몰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 종목도 장중에 6% 정도로 올라졌고요. 지금 종가 기준으로는 4%대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전히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고요. 이 박스권에 이 4만 원 구간을 돌파하고 올라가 줄 경우에는 주가도 추가적인 시세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거래량 경우에도 지난 2월부터 꾸준하게 거래량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또 외국인 기관 수급이 좋은데 기관 대비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 큰 규모로 이 수급의 유입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외인 기관 그리고 거래량까지 함께 증가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도 이미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지금 박스권 상단에서 계속 이 박스권 상단과 하단을 오가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 박스권 상단 4만 원 구간을 돌파해서 올라가 준다면 주가가 신고가를 다시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이 종목의 종목명과 매매 전략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다시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두 번째 히든 종목으로는 포트폴리오에 꼭 있어야 하는 2차전지 관련주로 골라봤고요. 2차전지 장비 그리고 OLED 관련주입니다. LCD와 또 이 AMOLED 이 검사 장비를 제공을 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또 SKC의 자회사인 앱솔릭스에 검사 그리고 수리할 수 있는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확장현실 XR 기기에 필요한 올레도스형 검사기까지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삼성 SDI의 셀 비전 검사기를 독보적인 검유율로 공급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 삼성 디스플레이의 대규모 OLED 투자까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삼성 디스플레이와도 함께 묶여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대규모 OLED 투자 통해서도 수혜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이 종목의 경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또 공급 계약까지 체결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150억 원 가까이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 두 기업 간의 추가적인 성장세 이어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2차 전지 쪽으로도 이 검사 장비 관련 기술을 기반으로 외관 검사기를 비롯한 장비 사업까지 확장을 했고요. 이렇게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서 매출 확대에 나서고 있는 만큼 2차 전지 관련주들 최근에 계속 관심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 종목도 추가적인 시세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의 차트 흐름 봤을 때는 지난 5월 달에 한번 최고점을 형성을 했었고요.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는 주가가 한번 이렇게 하향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한번 이 박스권 내에서 움직임을 반복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박스권 내인데 이제 상단 구간 부근까지 올라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거래량 지속적으로 실리고 있고 또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 또한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의 경우에는 뭐 크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지만 외인 투자자 수급 긍정적이고 그리고 거래량도 계속해서 이렇게 양봉 나타낼 때 함께 들어오고 있는 만큼 시장의 관심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이제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 만큼 이 종목도 삼성 계열사와 함께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박스권 상단 돌파가 나타나 준다면 정고점 부근까지 더 올라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던 이 히든 종목의 종목명과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까지 다 노란톡방 안에 입장해 주시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히든 종목까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봤고요. 그럼 다음 주 화요일에 제가 또 다양한 종목들 챙겨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주부 1부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코주부 2부도 함께 채널 고정하셔서 시청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투자 판단에 대한 결정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